지난 시간에 텐서 얘기를 배웠는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x와 y의 함수인 f라는 것을 이제 3차원에 그리니까 g라는 거가 하나 생겼는데 그거하고 지금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잘 매치가 안 된다 하셨는데 g라는 것은 g는 equal fxy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g라는 함수는 그 코스트 펑션의 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g라는 것이 최저점을 갖는 곳이 미니멈이 된다. 그쪽으로 이제 찾아가면 된다 하는 것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오신근씨,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축을 3개 그려놨다고 해가지고서 저기 베리어블이 새로 생긴 게 아니고요. 우리말로 종속변수라고 그러나요? 종속변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함수 결과적으로 나온 것을 이제 최소화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텐서들을 함수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핸들링을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 보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텐서에 대한 컨셉이 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그 콜랩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도 이걸 그대로 카피를 하셔가지고 이 링크를 제가 카피를 해드리는 게 좋겠네요. 카피. 그래서 상에다가 everyone edit paste. 왜 페이스트가 안 되지? Alt V. 네. 이제 파일 줌 창에다가 파일을 링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돌려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번 우리 같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콜랩이 제대로 연결되는지 봐야 되겠고요. 저기 연결이 커넥트가 돼 있나? 네, 돼 있습니다. 예, 구글 콜랩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텐서를 이제 넘파이를 위해 가지고서 이용해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x라는 것을 np array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겠는데 12를 집어넣어 볼 거예요. 그래서 x가 예. 왜 갑자기 임포트 엠파일을 안 했네요. 그렇죠. 라이브러리를 반드시 불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니까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수행해 보면 x라는 것이 나왔는데 x의 값을 프린트를 안 했네요. 어쨌든 10이라는 것이 들어 있을 겁니다. 근데 x에다가 점을 찍고 ndim 하면 numpy array의 디멘전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찾아주는데 이게 스칼라량이니까 아마 이것은 디멘전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numpy는 이거를 디멘전이라고 부릅니다. ndim으로 볼 때는 디멘전인데 랭크는 0이죠. 그러니까 ndim이라는 거하고 랭크는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원 텐서를 봤고요. 그 다음에 랭크 1인 그러니까 0차원 텐서를 봤고 랭크 1인 텐서를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몇 개의 컴포넌트를 집어넣어 가지고서 어레이를 만들었어요. 그죠? 어레이 x라는 어레이를 프린트해 보니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역시 똑같이 ndim 명령을 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랭크가 1이다라고 확인을 해준 거죠. 그래서 1차원 어레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는 또 numPy에서는 어레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파이썬 자체에서는 또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 혼란스럽긴 한데 뭐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y라는 것을 이제 numpy 어레이로 만들고, 내적을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저게 왜 내적이 없어? 여기 밑에 있구나. 그러니까 요건 사이즈가 틀리니까 요거 가지고 바로 내적을 계산할 수는 없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텐서로 가서 여러분들이 또 텐서를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 모양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조금 전에 공부했던 매트릭스를 이 numpy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numpy 어레이는 랭크가 0부터 뭐 굉장히 높은 디멘전까지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ndim은 2죠. 그러니까 랭크가 2인 텐서를 만든 거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numpy를 이용해 가지고서 이렇게 다양한 랭크의 혹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부르는 랭귀지는 다양한 디멘전의 어레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랭크 3, 3차원 텐서도 만들 수 있죠. 이거는 우리가 매트릭스로 표시할 수는 없고요. 매트릭스가 이제 겹겹으로 쌓여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린트 x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매트릭스를 3개를 나란히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렇게 3층으로 쌓여 있는 그 어레이가 만들어져 있는데 축은 3개고 랭크도 3개고, 그다음에 이제 한쪽 방향으로 그 컴포넌트에서는 4하고 3하고 3인 그런 3차원 랭크가 3인 텐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케라스로부터 우리가 데이터를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딥러닝에 그 우리가 연습 문제를 해보기 위해서 많이 쓰는 데이터인데, MNIST는 이 우리가 핸드 리튼 디지트를 우리가 만들어 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불러왔습니다. 데이터. 그러니까 트레인 이미지 엔딤이라고 한 것은 이제 트레이닝용 이미지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 한번 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용 이미지의 형태를 보고 있는데, 디멘전은 3, 그러니까 랭크 3인 텐서죠. 3차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데이터 하나하나가 2디멘전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쪽 방향으로도 축이 하나 더 있어서, 랭크가 하나 더 있어서 랭크 3인 텐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거 쉐이프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6,000개가 있는 거죠. 여기 6,000개가 있나요? 6만 개가 있나요? 6만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픽셀 하나는 픽셀의 크기는 가로로 28개, 세로로 28개죠. 그러니까
784개의 픽셀을 가진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트는 AC다 하는 건 뭐냐면은 각각의 그 데이터가 데이터 타입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데이터 타입은 이게 뭐 바이트일 수도 있고 워드일 수도 있고 워드도 32비트 워드일 수도 있고 64비트 워드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니까 이거는 비트를 8개 가진 바이트 데이터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럼 그 속에 내용이 뭐가 들어있는가 한번 프린트를 시켜볼 수 있죠. 그래서 트레이닝 이미지 중에서 4번째 것을 한번 프린트 시켜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그 실제로 이런 식으로 X축, Y축으로 그 그리드를 그리고 거기다가 얼마나 짙으냐, 그러니까 숫자가 크면은 짙은 색깔이겠죠. 그 다음에 숫자가 작으면 이제 그 글씨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기 위한 것인데 matplotlib이라고 하는 패키지에서 파이플롯, 파이썬에서 플롯하라 하는 그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걸 불러왔습니다. 불러다가 이제 프린트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를 했더니 이렇게 구자가 딱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여러분들 숫자를 좀 바꿔가지고서 찍어보면 여기 3으로 바꿔볼까요? 이게 이제 파이썬이 편한 건 여기서 이렇게 금세금세 바꿔볼 수 있죠. 세 번째 거는 1이라는 숫자가 있네요. 0번은 아마 제 생각에 뭐였더라? 예, 5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게 엠리스트 데이터의 맨 첫 번째 데이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그 예제들을 보시면은 이 5자를 굉장히 자주 보십니다. 왜냐면은 맨 첫 번째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죠. 이 5자를 썼던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자기가 쓴 5라는 글자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걸 모르겠죠 아마. 그 다음에 레이블. 그래서 이제 4번째 레이블이 뭐냐? 레이블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구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만은 컴퓨터는 모르니까 컴퓨터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트레이닝 시킬 때 그게 구자였다. 0에서 9까지 숫자 중에 9라는 숫자였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읽어서 거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집어넣는 것이 이제 여기 프린트 시키면 볼 수 있습니다. 맨 첫 번째 0번째 데이터는 무엇인지 보려면 0으로 하면 되겠죠. 한번 또 프린트 시켜 보겠습니다. 네, 5죠. 네. 이 글자는 5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런 거를 레이블링 된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를 이용해서 신경망을 훈련시키는 작업을 우리가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도하는 뭐 학습도 아니고 실제 무슨 우리가 모르는 컴퓨터 속에 선생님이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레이블링이 돼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키는 것을 우리가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번에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랜덤 넘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랜덤 여긴 np.random이라는 거는 numpy 패키지의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랜덤 넘버라는 건 뭐냐면 0과 1 사이에 무작위로 숫자를 각 구간별로 그 숫자가 나올 확률이 아주 균일하게 숫자를 만들어주는 것을 랜덤 넘버라고 합니다. 언제 쓰느냐면 확률적으로 어떤 무슨 계산을 한다든가 할 때 이 랜덤 넘버를 많이 쓰죠.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한다든가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그 당시에는 이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물리학에서 굉장히 그 첨단 기술이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고체 물리학 계산을 했는데 그런 용도에 많이 쓰는 것이고 이런
우리가 확률 계산 같은 것을 하거나 이제 머신러닝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확률적인 모형을 쓸 때 랜덤 넘버를 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랜덤 넘버를. 네, 랜덤 넘버를 32개를 만들어서 그 프린트 시켜 봤는데 X라고 하는 어레이와 W라고 하는 어레이에다가 각각 랜덤 넘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개를 스칼라 프로덕트를 시켜 본 거예요. 한 개씩 서로 이제 컴포넌트별로 곱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32개를 곱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합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여기 이제 프린트 됐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 나왔나요? 6.66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 평균적으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그러니까 0과 1 사이의 랜덤 넘버 두 개를 곱하면은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3분의 1이 됩니다. 그 확률은. 그러니까 그 0.333333 되겠죠. 그걸 32개 곱하면은 이제 6.666666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게 이제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랜덤 넘버를 새로 만들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8.56. 0.6666이 아니구나. 0.33 곱하기 0.3이니까 그거보다는 좀 크겠네요. 그래서 조금 큰 숫자도 나왔네요. 8.27 뭐 이런 식으로 6.21 이렇게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 매번 다시 수행시킬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 이제 랜덤 넘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도트 프로덕트라는 것을 이제 넘파이에서 주어진 걸 썼는데 우리가 사실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게 for라는 루프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def라는 거는 펑션을 define 할 때 쓰는 건데 오늘 우리가 펑션을 어떻게 define 한다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제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define vector 언더바 w, x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w와 x라는 입력을 받아서 그 결과를 돌려주는 함수를 만들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z라는 것에다 0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x.shape라는 거는 x라는 것이 어레이인데 어레이에 그 컴포넌트가 몇 개 있느냐 하는 거를 세보는 거죠. 그래서 몇 개인지 보고 그 범위에 있는 모든 x와 그 다음에 y를 곱해서 전부 더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게 W여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똑같이 진짜 나오나 보자. 그렇지. W는 지금 저기 결과를 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보니까 답이 나왔네요. 그래서 dot product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보통 그 저기 딥러닝에서 자주 쓰는 렐루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이제 렐루라는 펑션도 이제 이걸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거는 좀 틀렸다. 그냥 도트라는 거 아니고 벡터.
렐루는 이거는 케라스를 불러와야 되네. 요거는 제가 고쳐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함수는 어떻게 되냐? 요거는 수행되냐? 여기 조금 에러들이 있네. 요거는 고쳐나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조금 실제 딥러닝에서 쓸만한 함수들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굳이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나중에 그 예제를 보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에러가 있네. 이상하다. 잘 됐었는데 이게 이 파일이 아니라 딴 파일이 조금 바뀌었나? 이상한데. 오케이. 어쨌든 제가 이따가 다시 보고 여러분들이 에러 없이 쓸 수 있도록 다시 저기 고쳐 놓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뭐 이런 그 28 곱하기 28 데이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패션 데이터도 있고 조금 전에 나왔던 글씨 데이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numPy 함수를 이용해서 충분히 그 저기 핸들링을 하실 수가 있고 굳이 케라스나 텐서플로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numPy에 있는 함수들을 이용해서 그 뉴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이 그 개발자가 되시려면 나중에 뭐 케라스 루틴을 써야 될 필요도 있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할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거보다는 그냥 어떤 일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업무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이런 거를 공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필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numPy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돌려본 이유는 텐서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고 그 파이썬에서는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취급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쉐어 화면을 바꿔서 뉴 쉐어 다시 이제 키노트로 가겠습니다. 질문이 있었나? 이게 쉐어를 하면 항상 차트 스크린을 질문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호 감사합니다. 내가 고치기 전에 이미 고쳐줬네. 그렇습니다. 뭐 여기는 저기 개발자 출신들도 있고 경험이 있는 분들도 그래서 W가 돼야 되죠. W가 돼야 되는데 왜 Y로 돼 있었는지 모르겠네. 아마 뭐를 교정을 하다가 원래 제대로 잘 돼 있던 것을 그렇게 해놨나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다음 얘기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복잡한 수식은 오늘 나오고 이제 더 이상 안 나옵니다. 물론 간이나 뭐 그러니까 Generative Adversarial Neural Network이나 이런 거는 이거보다 더 복잡하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굳이 미분을 가지고서 이 알고리즘을 디라이브 한다든가 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스의 목적 자체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운 내용을 가지시면은 그런 어플리케이션 페이퍼를 보실 때 거기서 그 사용한 알고리즘들을 충분히
같이 페이퍼를 따라서 유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또 다 디라이브를 한 다음에 케라스라는 패키지에다가 이미 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새삼스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디라이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다가 보니까 개발자가 이거 도대체 이제 그 케라스에 있는 디폴트 패키지 가지고는 문제가 안 풀린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왜 아무리 학습을 시켜도 뭐 에러가 5% 이하로는 줄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타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원리를 알아야지 그럼 알고리즘도 조금 고쳐보고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것이 어떻게 동작하는 내용인지 그거의 원리는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래프를 다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림으로 봤듯이 에러 펑션이라는 것을 이제 줄여가는 것이 학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나니까, 특히 딥러닝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이게 인공지능이 뭐 좀 신비한 건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컴퓨터 내에서 돌고 있는 굉장히 누머리컬한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근데 그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아키텍처는 이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생겼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인풋 레이어가 있고 중간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레이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세 층만 있는데 아니 세 층이 아니라 두 층이죠. 이제 하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고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 층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니까 노드가 세 층이 있느냐 아니면 이 퍼셉트론 같은 게 층이 있느냐 할 때 보통 우리가 층수를 얘기할 때는 퍼셉트론이 몇 층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층수로 얘기하는데 그럼 여기는 투 레이어 네트워크이죠. 딥러닝은 뭐냐? 레이어의 수가 얼마부터 딥러닝일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런 거는 그냥 때려 맞추면 됩니다. 레이어의 수가 얼마가 돼야 딥러닝이라고 부를까요? 네, 50개. 요즘엔 10개 정도, 10개 정도, 3이라는 분도 있었어요. 사실은 3 이상이면은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스테이트 오브 아트로 쓰이는 네트워크들이 뭐 층 3개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는 네트워크들 중에서 4개, 5개로 충분히 잘 되는 신경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 레이어 네트워크만 가지고서도 유니버설 펑션 어프록시메이터가 되는데 그럼 왜 3, 4, 5, 6 뭐 하다못해 요새는 뭐 20개도 쓰고 그러는데 그렇게 쓰느냐? 층이 깊어질수록 이제 더 작은 수의 웨이트로 그러니까 웨이트 수는 이제 우리가 깊이 만들어 가지고 웨이트 수를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옆으로 느려서 그러니까 뚱뚱한 신경망을 만들 수도 있고 날씬하지만 키가 큰 신경망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학자들이 1990년대부터 연구를 해보니까 키가 크고 날씬한 신경망을 만들면 그게 성능이 더 좋더라 하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처음 만들어서 쓰기 시작한 게 이제 제가 벨랩에서 같이 한 그룹에서 이제 있었던 그 얀 루쿤이라는 사람의 이제 르넷이라고 하는 핸드리튼 캐릭터 레코그니션을 하기 위해서 만든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효시가 된
최초의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거를 약간 개량을 해서 뭐 제프 힌턴이나 뭐 그 앤드류 응이나 뭐 벤지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좋은 결과를 내긴 했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다 그 루크네 네트워크에서 발전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그렇게 길게 만들면 잘 된다는 거를 이미 한 90년대부터 제가 이제 그 95년에 한국에서 컨퍼런스를 열었을 때 이제 르꾼이 한국에 왔는데 그때 이제 르넷이 처음 나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서 개량을 계속 하는 중이었어요. 그게 아마 뭐 버전 3나 버전 4쯤 됐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논문을 갖고 와서 발표를 했는데 그럼 잘 되는 걸 알았는데 왜 그거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쓰지 못했냐 하면은 그렇게 되면 또 러닝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러닝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러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러닝을 또 쉽게 만드는 것이 필요해서 이제 그것이 여러 가지로 스테빌라이즈 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러닝이 왜 어려워지느냐 하는 얘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 거는 이제 너무 이제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쪽으로 가게 되니까 일단은 우리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이해하기로 하죠. 그래서 이제 에러 펑션을 만드는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에러 펑션이 뭐가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에러라는 것은 맞는 답과 틀린 답.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다 우리가 지금 현재 네트워크가 내고 있는 답, 맞는 답인지 틀린 답인지는 모르죠. 어쨌든 일단은 guess를 해서 이제 아웃풋을 내고 있을 겁니다. 이 답을 이제 K번째 유니트에서 나가고 있는 답을 이제 Y caret K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우리의 example이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 답을 알고 있죠. 아까 저기 핸드리튼 디지트 같은 경우에는 9면 9, 5면 5 이런 레이블을 붙여냈는데 그 레이블에서 알려주는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가 이제 같으면 0이 되겠죠. 여기가 이게 조금이라도 틀리면 0이 아니고 두 개의 차이를 제곱한 양이니까 항상 0보다 큰 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최저값이 0이고 그다음에 틀린 것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마다 이제 양의 그 정수가 그러니까 실수가 더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에너지 펑션으로 씁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보다 뭐 더 여러 가지로 이제 발전이 돼서 뭐 그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쓰게 되지만 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케라스 같은 데 보면은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가지고서 다 적합한 함수를 뭘 쓰면 되느냐 하는 노하우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거를 따라서 쓰시면 되고 뭐 그거에 대한 그 이론적인 이유들도 이제 그 여러분 소개해드린 책 중에 코드가 전혀 없고 이론만 있는 이안 굿펠로우의 책을 보시면 거기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로 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mean square error, 그죠? 이제 여러 가지 example들에 대해서 그 에러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총 합을 한 다음에 example의 개수만큼 나누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 example의 개수까지 인덱싱을 다 하면 아웃풋의 인덱스, 그 다음에 example의 인덱스까지 하면 또 여기서 또 랭크가 벌써 2개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들이 또 랭크가 2거나 3이거나 뭐 이렇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 example에 대한 인덱스는 우리가 빼고 이것을 이제 에러 펑션이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고 요거에 대한 미분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함수에서 우리가 변수는 뭐냐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인풋도 있고 그 다음에 웨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의 중간 값도 있고 뭐 할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옵티마이즈 해야 될,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서 줄여가야 될 변수는 뭘까요? 우리가 학습을 시킨다고 할 때 우리가 줄여가야 되는 변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여기 누구시죠? 네, 백원중 씨, W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웨이트가 바로 우리가 줄여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풋은 우리가 학습을 시킬 때 쓰는 재료잖아요. 그렇죠?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외부에서 주어진 거죠. 인풋이 있고 아웃풋 값. 아웃풋 값은 레이블에 의해서 정해져 있죠. 그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서 우리가 맞는 답을 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비교하게 되면은 에러가 결정이 되는데, 그럴 때 그럼 뭐를 바꿔서 그것을 바꿔줘야 되느냐? 결국은 웨이트를 항상 바꿔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웨이트에 대한 편미분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계산을 해야 될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키가 되는 그레디언트 양이 되겠습니다. 근데 웨이트는 컴포넌트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딥 뉴럴 네트워크이 되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는 굉장히 샬로우한 깊지 않은 네트워크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인풋에서부터 첫 번째 히든 유닛으로 가는 모든 웨이트들이 여기 쫙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또 있어요. 그 다음 층에도 또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줄여가야 되는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줄여갈 것인가, 무엇을 바꿔가면서 줄여갈 것인가, 여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에러가 생겼는데 이게 여기부터 바꿔야 될지 여기부터 바꿔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웰보스나 이제 룸메라트 같은 사람들이 잘 검토를 해보니까 이쪽에서부터 줄여가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back propag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뒷부분, 뒤쪽 층에 있는 에러, 그 웨이트를 바꿔가면서 에러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러 펑션 E를 WJK에 대해서 우리가 편미분을 해 보겠습니다. 편미분이라는 건 뭐라고 했냐면 베리어블이 많을 때 그 각각의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나머지는 상수다라고 생각하고 미분한 양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WJK를 가지고 함수 2를 미분한 양이 되는데, 여기 2는 빠져야죠. 여기는 2는 없고, 이게 애플의 키노트에 있는 레이텍 기능을 이용해서 쓰다 보니까 처음 써보니까 조금 이제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요 함수를 이제 미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여기서 우리가 바로 체인 룰이라는 걸 씁니다. 앞에 이제 보면, 그러니까 체인 룰은 뭐냐? 이거를 처음에 이제 발견할 때 사람들이 사용한 룰인데, 어떤 함수가 g의 함수이다. 근데 gx에 대한 그 미분값을 구해라 할 때 간접적으로 x라는 변수를 f라는 펑션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g는 또 f의 펑션이에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아웃풋은 또 g의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y는 g of 가로 열고 f of x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함수가 주어졌을 때
x에 대한 y의 미분값을 값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면 일단 안에 있는 f에 대해서 미분하고 거기다가 바깥에 있는 함수 g를 f로 미분한 것을 이제 곱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수학 2에 나오나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아까 거기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분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요 안에 있는 부분의 함수이죠. 그러니까 그거의 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의 제곱을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요 제곱 괄호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 이제 지수가 2가 붙어 있으니까 2분의 1은 없애고 요게 남았고, 그다음에 이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을 WJK로 미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WJK라는 것 중에서 여기 서로 미분하는 과정에서 YK는 레이블링에서 준 상수값이니까 요거는 변하지 않고요. 이쪽 부분이 변하겠죠. 이쪽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FK of JK, 그러니까 요 레이어에 들어갈 때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이 되겠죠. 여기 f라는 펑션을 아직 통하기 전에, 그러니까 YK를 WJK로 미분하는 것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거는 함수를 계산을 해야 되고, 그 함수는 바깥에 있는 함수를 먼저 계산하고 그 안에 있는 JK를 WJK로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대충 따라가고 계신가요? 아우성 치셔도 됩니다. 교수님. 네. 형 먼저 하세요. 네, 교수님, 저기 Y 네, 아직까지는 좀 대충 이해가 되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그래서 근데 JK라는 건 뭐냐?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여기 있는 놈들이 내놓은 YJ라는 놈을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WJK라는 놈으로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JK를 WJK로 하면은 여기서 나온 애들 요것이 됩니다. WJ. 그런데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뭔지 잘 모르는 이 캐럿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JI라는 것이 뭐냐? 요것이 이제 바로 변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것이 남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되고요. 계산을 하게 되면은 세 가지 부분이 됩니다. 아까는 이 괄호 속에 제곱이, 괄호 속에 W 캐럿 K 빼기, Y 캐럿 K 마이너스 Y K가 이제 그거의 차이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미분 값이 하나 있고, Y 캐럿이 여기 하나 남는 요 상태가 이제 바로 여기 있는 웨이트들을 가지고 출력의 에러를 미분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요런 결과가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여기 인덱스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요 놈들은 K라는 인덱스가 붙어 있고 요 놈은 J라는 인덱스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두 개는 서로 이제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부분은 한쪽 K의 인덱스가 붙어 있는 부분을 델타 K, 그다음에 J의 인덱스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속 바꿔 나가면 되는데, 이게 YK 요쪽에 K번째 유니트로 노드로 나오는 그 출력 값의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는 요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줄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줄이는 방법은 그레디언트는 어떤 함수의 값이 커지는 방향으로 있으니까 그 반대로 빼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많이 이거를 한꺼번에 줄이면은 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빗나가서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에타라고 하는 어떤 상수를 곱해주는데 상당히 일반적으로 작은 값이다. 작은 값을 씁니다. 0.001, 뭐 0.000 얼마를 쓰기도 하고 또 뭐 좀 어떤 때는 좀 큰 값을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요것을 이제 현재의 WJK 값에다가 곱해주면은 이제 이것이 바로 업데이트 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 질문. 네, 교수님 채팅창에 질문을 어디 하나 시그마가 올렸는데요. 사라졌어요? 그 왼쪽 윗부분 보면 미분하면서 네, 왼쪽에 델타 WJK분의 델타 E 이쪽 부분 있잖아요. 왼쪽 부분이요. 합이요? 예, 이거는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잘 질문했습니다. 시그마가 사라졌죠. 왜 사라졌을까요? 누가 대답해 보세요. 교수님 제가 질문드린 부분은 그 부분 아니고 그 왼쪽에 있는 시그마. 현미분인데 여기 인덱스가 있잖아요. 근데 왜 시그마가 사라졌을까요? 학생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안 들린다고요? 그러네. 내가 아까 볼륨을 저기 낮춰놨더니 그러니까 시그마가 사라진 이유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왜 사라졌냐 이거죠. 그렇습니까? 교수님 혹시 들리시나요? 네네, 이제 들려요. 네, 그쪽 말고 그쪽 왼쪽에도 시그마가 있잖아요. 네, 왼쪽 여기요? 위에 보면 시그마가 있는데, 네. 여기도 그것 여기도 사라졌죠. 근데 왜 사라졌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웨이트는 미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했는데 여기서 JK라는 인덱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 가만 보십시오.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해도 되고요. 이거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다른 출력으로 가는 웨이트들은 나한테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안 미치겠죠. 그래서 나한테 오는 웨이트들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따져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의 그 에러는 여러 개로 가는 웨이트들이 다 상관이 되는데 그 중에서 나한테 오는 것, 그것만 따져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또 나하고 관련되는 인풋에 관련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변화시켜 주려고 할 때 다른 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또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거는 나하고 관련된 놈들에 한해서만 이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편미분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놈들은 변해도 그거는 저기 상수로 있다라고 놓고 이제 지금 변하는 부분만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편미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인덱스가 사라진 것이죠. 이해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제 인덱스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두 개가 남았습니다. K 인덱스에 관련된 부분, J 인덱스에 관련된 부분, 그 두 개를 곱한 것이 이제 남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계속
따라가면서 줄여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의 가장 간단한 예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 네, 질문. 있습니다. 네네. 네, 그 앞장에서 수식 계산할 때 보면은요, 네. 그 지금 W에 관련해서 편미분을 하고 있는데 네네. 변수를 Y, 그러니까 Y 햇에 대한 걸로 지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저희가 미분하는 거는 W에 관한 변수인데 지금 네. 이 식에서는 W가 없는 상태인 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변수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네네네.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왜 W로 미분을 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왜 그럴까요? WK는 뭐였죠? 식이? WK라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GK라는 것이 들어가서 F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면 GJ라는 것이 들어가서 F라는 액티베이셔널 펑션을 거쳐서 YJ가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W와 YJ를 곱해서 여기에 GJ를 만들고 GJ가 들어가서 F라는 액티베이셔널 펑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YK라는 아웃풋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세요? 아까 수식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데피니션에서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세컨드 레이어 K를 보고 있는 거니까 여기 KJ가 있잖아요. 인덱스가. 그죠? 여기 있는 건데 이게 전부 WKJ의 함수였잖아요. 그죠? 네, 거기까지 이해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하는데 체인 룰이라는 걸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 함수를 일단은 미분을 해요. 그래서 여기 전체 함수가 어떤 꼴로 되냐면 y hat k 마이너스 yk의 제곱이라고 되겠으니까 이게 어떤 함수 꼴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미분합니다. 미분하니까 이게 제곱이 떨어지고 2가 여기 가서 붙어가지고서 여기 상수는 아이고 없애지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된 겁니다. 그죠? 근데 YK는 이게 우리가 원래 준 레이블이었으니까 이것도 상수니까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YK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것이고 YK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데 YK는 이런 형태로 돼 있으니까 일단 F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해야 되죠. 체인 룰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F 프라임 K ZK가 붙은 겁니다. 그 다음에 ZK는 뭐냐? 이제는 진짜로 스칼라 프로덕트를 한 양이죠. 그럼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는 양인데 그 중에서 여러 개의 인덱스가 있는데 나하고 관련된 인덱스만 찾아가지고서 그거를 미분을 하면 되니까 이걸 미분하는데 GK라는 게 이런 모양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만 떼버리면 돼요. 그죠? 요것만 딱 떼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한 게 바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을 곱했는데 요것은 그냥 상수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걸로 미분해 주면은 뭐 3x를 미분한 거니까 이제 3이 남은 거죠. 그죠? 앞에 있는 상수가 남은 거죠. 이제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전부 다 수학 1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또 뭐 10년이 넘고 그러면은 수학 1에서 배운 것도 이제 잘 갑자기 안 돌아가죠. 예, 그래서 저도 나이 먹으니까 이제 잘 안 돌아갑니다. 옛날엔 뭐 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도 들었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퍼셉트론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퍼셉트론은 이 맨 마지막 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죠? 출력이 하나 있고 이렇게 서메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바이어스 유니트는 이제 항상 2를 인풋으로 놓고 W0라는 어떤 거를 곱해주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얘기하면 지금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미분을 체인 룰러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문제만 좀 풀어보죠. 그래서 what is? 그래서 우리가 fx가 x라고 생각할 때는 여기다 내가 저기 그 2번, 3번을 썼는데 이게 저기 에러가 나서 제가 다시 하는데 여기 2번 문제는 렐루 펑션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는 0이고 기울기가 0이고 0보다 클 때는 x인 함수를 기억하시죠, 여러분? 렐루 펑션. 렐루 펑션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fx 이상하다. 이건 내가 고쳐놨는데 왜 어디로 가버렸지? 세이브가 안 된다 보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그 요것에 해당되는 델타가 뭐냐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렐루 펑션일 때는 똑같이 델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이 숙제로 내시면 됩니다. 그거를 해보시면 이제 조금 전에 했던 얘기, 백프로포게이션 얘기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히든 레이어도 바꿔야 됩니다. 그죠? 히든 레이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웨이트들은 바꿨어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웨이트들도 바꿔줘야 되겠죠. 이 뒤에 있는 웨이트들. 이거는 어떻게 바꾸느냐. 사실은 초창기에 1960년대에 퍼셉트론 연구를 했던 민스키 페퍼트 굉장히 명석한 수학자들이었는데 1970년대가 될 때까지 10년 동안 아무도 못 풀었어요.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근데 포 웨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사실은 뭐 이런 인공지능이나 뭐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그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미적분을 많이 쓴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문제가 보니까 이거는 그냥 체인 룰로 디라이브 하면 되네 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마찬가지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뒤에 있는 웨이트들이 이 앞에 있는 아웃풋에다가 어떤 영향을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바꿔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푸는 건데, 이것은 이제 아까와 똑같이 이렇게 맨 바깥에 있는 제곱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y 캐럿 k라는 놈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미분을 했고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사실은 이 wij라는 게 영향을 미치는 게 zj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일단은 f부터 처리해야 되죠. 여기 액티베이션 펑션부터 처리를 해야 되니까 요거를 먼저 미분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zk를 wij로 미분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zk는 사실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이런 식으로 주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또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했더니 이런 식으로 j에 대한 서메이션, 그러니까 xi와 wij를 곱한 것 곱하기에다가 이제 j 인덱스에 대해서 또 wjk를 서메이션 한 것과 최종적으로 이제 zk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gk에 여기에 있는 f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또 요거 f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 gj에 대해서 한 번 더 wij로 미분을 한 겁니다. 이렇게 미분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체인 룰에 의한 wij로 전체 에러 펑션을 미분한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있는 거 미분하고 그다음 미분하고 그다음 미분하고 그다음 미분하고 그래가지고서 계속 곱하면 된다라는 게 백프로포게이션 룰이에요. 그죠? 직관적으로 여러분 다 이해가 되죠? 네. 그런데
이게 복잡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가는 길도 있고 이렇게 가는 길도 있고 이렇게 가는 길도 있고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서메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가 복잡해지는 거죠. 거기다가 또 example 세트에 대해서 또 다 또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미분을 계산해야 되는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웨이트의 숫자 곱하기 그다음에 또 이 example의 숫자 곱하기 또 서로 상호간에 해야 되는 그 중간 층들에서의 미분 개수만큼 또 더 곱해지는 거니까 얼마나 개수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 전체가 다 사실 텐서 캘큘레이션이긴 한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매트릭스 곱하기를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왜 GPU가 이런 데에 유리하냐 하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똑같은 종류의 계산인데 굉장히 많이 해야 되니까 GPU라는 게 뭐냐? 프로세서가 한 개 있는 게 아니라 뭐 요새는 그 TPU 같은 경우에는 A100 뭐 이런 TPU 같은 경우에는 뭐 5,000개가 넘잖아요. 5,000개가 아니라 뭐 거의 10,000개 되든가 뭐 하여튼 그렇게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걸 다 패럴렐러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계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거죠. 그래서 체인 룰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속 계산해 나가면 되고 최종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K가 아니고 Y 캐럿이고 여기가 Y인데 요거는 내가 저기 전번 노트에서 바꾸면서 아직 안 바꿨네요. 요것도 제가 시간 끝나고 나서 이제 교정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처음에 Y 캐럿 빼기 YK 그다음에 그다음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한 미분 그 다음에 여기 아웃풋 레이어의 웨이트 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제2번째 노드의 액티베이션 펑션의 미분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인풋 자체가 이제 상수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 WJ로 미분하면은 그 그냥 XI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한 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최종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K에 대해서 서메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여기서는 WIJ라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놈들을 전부 다 우리가 합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2번째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아웃풋으로 통하는 웨이트들에 대한 서메이션이 여기서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서메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바꿔줘야 될 수식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뭐 디테일은 다 follow 못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대충 이해를 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은 이거 모르고도 제가 보기에 저기 그냥 코딩하는 개발자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 백프로포게이션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강의 들을 때 뭐 잠시 졸면서 듣거나 이래 가지고서 적어도 90%가 뭐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거 없이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미디어커한 퍼포먼스는 나오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픽스하는 방법을 모르게 되는 그런 단점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대략의 원리를 이해해 두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수식을 다시 보고 교과서를 다시 찾아가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 클루가 생기는 거죠. 네. 질문 하나 있는데요. 델타 K에 대해서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델타 K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K라는 인덱스와 관련된 우리가 그 비례상수를 한꺼번에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다 합하면은 체인 룰들을 계속 이제 이렇게 가면서
그러니까 요 WJ에 대한 미분을 우리가 얘기한다고 그럴 때는 그거는 뭐뭐뭐뭐의 곱인가 하면 이거의 곱, 이거 곱하기 여기 있는 액티베이션 펑션의 곱, 그 다음에 그거 플러스 서메이션은 뭐가 서메이션이 되면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이 J라는 히든 노드로부터 아웃풋으로 가는 모든 함수들, 그러니까 모든 웨이트들의 서메이션이 이제 WIJ를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이게 너무 많으니까 K번째 노드로 가는 놈이 나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만 이제 따로 빼서 델타 K라고 이제 집어넣어 놓은 거죠. 대답이 됐나요? 김효진 씨? 네. 그럼 대답이 된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체인 룰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또 이제 그래서 그 K에 대한 인덱스와 W에 대한 인덱스를 다 합치면 또 이제 WJ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델타 J XI라는 식으로 이제 정리가 돼서 이제 이번에는 결국은 뭐가 됐어요? J번째 인덱스와 관련된 컴포넌트, 저기 그 기울기를 다 모아놓은 게 델타 J가 되고요. 그 다음에 XI는 이 WI와 W 그 최종적으로 인풋이니까 인풋에 대한 또 영향은 반드시 받겠죠. 그죠? 인풋이 달라지면서 이제 우리가 그 W의 W가 가르쳐야 되는 방향이 정해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WJ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텀의 서메이션이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텀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기 있는 액티베이션 펑션의 미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코스트 펑션의 미분,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의 미분, WJ라는 앞부분에 있는 웨이트, 그 다음에 F의 데리버티브, 그 다음에 XI 이렇게를 곱한 것이 이제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분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몇 시 됐나? 아유, 12시 넘었다. 대단히 서한나 씨는 저는 정말 모르겠는데 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하고 다음 주에 질문 드릴게요. 네, 김효씨, 저도 복습이 필요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어느 정도 저기 상황인지 알겠으니까 제가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이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수 있는 좋은 동영상이나 뭐 이런 걸 찾아와서 다시 좀 한번 시작 전에 복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까지 숙제가 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전에 나온 퍼셉트론 러닝 룰에 대한 그 저기 질문을 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저 위에 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요거는 이런 정도의 수식이 나오면 미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너무 어려워서요, 유유. 숙제 내용을 KLMS에 올려두실 수 있으신가요? 네, 올려놓겠습니다. 네. KLMS에 과제하고 강의 자료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카톡을 잘 카톡에서 다운받는 게 힘드시구나. 그런가요? 네. 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오늘은 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 분?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 이런 수식 나오는 수업은 오늘로서 더 이상 뭐 많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안 배우면 그럼 딥러닝에 대해서 원리를 뭘 이해했니?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해한 게 없게 되기 때문에 딥러닝 이퀄 딥러닝의 수업 이퀄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을 이해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골치가 아프셔도 오늘은 좀 같이 공부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매스와 또 그 딥러닝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이제 업그레이드 됐다고 조금 자부하시고, 그런데 이게 뭐 사실 이게 편미분이 뭔지도 모르는데 또 뭐 그다음에 선형대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배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려니까 사실 어려울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대략의 이제 원리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아야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뭐 실전에서 뭐 그러면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왜 컨볼루셔널 네트워크가 좋은 성과가 나오고 이런 걸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할 수 없이 좀 우리가 머리 아픈 내용을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카톡에 올리셔도 되고 끝난 다음에는 카톡에 올리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가능한 한 여러분들의 그 요청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